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판례세법 요거 들어가고요. 이제 처음 우선 얘기를 들으면 그게 있어요. 작년보다 페이지는 한 3, 40페이지 정도 늘어났고요. 작년에 있었던 판례 중에 20개 정도를 뺐어요. 빼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으면 그 맨 앞에 제 사진이 좀 그런데 그 옆에 QR코드 뭐 있죠? 이게 실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옆에 내가 한번 읽어보니까 다운받을 수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여기 필요하신 분은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이 20개는 어떻게 뽑은 거냐면 좀 실무에 가까운 것들을 많이 뽑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험에는 법리가 많이 나오는데 법리적으로는 아주 뭐 중요한 건 아닌 실무적인 거니까 취사 선택해서 읽으시면 되고 그래서 올해는 과거 판례 중에서 중요한 것들 그리고 올해 새로 나온 판례는 한 25개 정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국세기본법 총칙부터 가보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자, 이게 기한의 연장과 관련된 건데요. 사실관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X 3년 2월 21일 날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상속세 신고는 사망인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하는 거죠. 그러니까 X 3년 8월 31일까지 우리 신고를 해야 될 거예요. 상속세 신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원칙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편 이렇게 돼 있죠. 9월 1일 날 상속세 신고했어요. X 3년 9월 1일 날.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가 되긴 됐는데 우리 법률적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기한 후 신고가 된 거예요. 기한 후 신고. 그러면 가산세가 붙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속세 신고는 지금은 세액공제가 3%밖에 안 되지만 당시에는 10%였어요. 10%. 그러니까 세액공제 10%짜리도 못 받고, 그죠? 가산세도 기한 후 신고니까 무신고가 되죠. 그러니까 무신고 20%. 대신에 감면 받으니까 50% 할인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죠. 만약에 10억이다 라고 하면 9억으로 다운될 수 있는 건데 이건 못 받고 가산세 10%니까 11억이 되는 거죠. 2억 차이가 생기는 거의 20% 정도 차이가 다 뭐 때문에? 하루 늦은 것 때문에. 단 하루 늦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죠? 뭐 저 같으면 이런 일을 생기지 않죠. 9월 1일 날 해도 가서 막 무릎 꿇고 봐달라고 하고 하면은 좀 될 것 같은데 고지고대로 하루 때문에 이렇게 갔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늦게 된 사정이 뭐냐면 대표 상속인이 있는데 그 대표 상속인의 장남이 있었던 거예요. 장남. 그 장남애가 출생한 지 10일 만에 사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동거 가족이 질병 중대한 어떤 질병 등이 있는 거죠. 사망. 그러면 요건 기한 연장 사유가 있다라는 거죠. 기한 연장 사유. 그런데 이제 신고할 때 기한 연장 사유가 있을 때 무조건 신고 기한이 연장되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한 연장 사유가 있어요. 그럼 그 사유가 있다고 무조건 기한이 연장되느냐? 이걸 검토해 봐야 되는데 기한 연장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혹은 직권으로 연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알기로는. 근데 이제 코로나 있으니까 8월 말까지 납부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신고는 5월 말까지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정부가 직권으로 해준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나 8월 말까지야. 누구나. 그렇죠? 저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되는 거죠. 신고는 지금 하고. 그러니까 신고는 지금 하는 사람은 환급은 6월 달에 나오고
납부만 이제 늦게 하는 거거든요. 아주 잘한 제도죠. 그래서 기분이 좋던데 괜히 그냥 기분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신청도 없었고 직권으로 연장해 준 사유도 없다 이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적용할 거냐의 문제가 됐고 법원 가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최종 결론은 이래요. 가산세에 있어서는 지금 기한 연장 등 정당한 사유 비슷한 게 있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기한 연장의 사유가 있어요. 그럼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신고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연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액공제 적용하지 못한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10억 낼 거라면 10억만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10억만. 세액공제는 못 받고 가산세도 적용 못 받는다. 자, 거기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쟁점을 보시면 첫 번째가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고 결국 신고기한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유사한 게 있다. 가산세 부과에서는 정당한 사유 혹은 기한 연장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첫 번째 신고기한 연장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정 신고 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니까 연장되지 않으면 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의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도 배제됩니다. 그래서 배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한 처분이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본세 부과 처분과 가산세 부과 처분은 별도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주요 근거 첫 번째는 상속세법에 따른 신고 기한의 기산일이 언제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옛날 법이기 때문에 잠깐 봅니다. 이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현행법에 따라 보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옛날 법에 따라서 감면하고 공제 보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했다고. 이 친구가 언제 지정했냐면 요때 지정을 한 거야. 신고 기한이 지나서. 근데 과거의 법률이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시에 1항은 뭐냐면 상속세 납세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과세 가액 및 과세 표준을 신고해야 돼요. 근데 이제 3항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항의 기간은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이 친구들이 주장한 거는 이때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때부터 기산하니까 나는 그 전에 지금 신고했으니까 적법한 신고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법은 루프가 있었던 거지. 루프. 그죠? 구멍이 있었다는 거라고. 흠결이 있었다고.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지정을 했을 때 그 지정이 되고 나서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연장해 줘야 되는 건데 그냥 이 안에 반드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조문이 됐었던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루프가 있을 때 우리 법원은 어떻게 했냐면 논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면 다 나중에 여기서 선임해서 다 상속세 신고라는 걸 미리 사전에 얘기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의 연장을.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행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1항, 아까 1항의 기간이 요때까지잖아요. 그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가보시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연장이 있죠. 첫 번째 줄에 보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자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그리고 두 번째 직권에도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니까 신청이나 직권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가보면 이러한 기한 연장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으면 다 나중에 주장을 하겠죠. 무신고가 된 거야. 신고기한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나서 무신고라고 하면 혹은 기한 후 신고라고 하면 주장하는 거죠. 나는 그 당시에 천재지변이 있었다. 이해하시겠죠? 이 천재지변 뭐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 또 이러겠죠. 우리 조카가 죽었다. 뭐 어디까지냐 이거지. 그래서 물론 법은 동거가족이라고 되어 있지만 별의별 주장을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가산세 부과 있죠. 그래서 기한 연장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는 별도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유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에 면제 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맨 아래 그 첫 번째 문단에서 납세자의 동거 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주인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국세기본법 6조입니다. 6조 조문에 보시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세 번 줄에 가보시면 인정하는 경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인정하는 경우나 그리고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왜 직권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문에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직권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납부기한을 연장하면은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조문이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 가서 조문을 보시면 시행령 2조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기한 연장, 담보 제공 사유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위에 한두 개 정도만 체크하고 시험장 가서 이걸 쓸 일은 없어요. 그냥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 이게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에 가산세 면제가 있죠. 면제.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산세는 감면이라고 표현해요. 감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감면은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가산세 면제와 진짜 소위 말하는 감면. 그래서 감면은 광의의 감면이 있어. 광의의 감면은 면제와 감면을 다 포함하는 거고 협의는 여기 50%, 뭐 30%뭐 이렇게 줄여주는 거 있죠? 협의의 감면이에요. 그래서 감면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가산세 면제를 보시면 법에 별표 치시고 물론 3년 전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산세 면제는 그래서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의 기대 가능성이 없거나 그러니까 납세자에게 이러한 협력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산세 부과라는 건 궁극적으로 협력 의무 위배에 대한 제재란 말이에요. 행정상의 제재. 그래서 첫 번째 협력 의무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 얼마 전에 나왔지만 세법상 견해 대립이 있다라고 해도 가산세 부과 면제 사유가 됩니다.